이제 웬만한 유망주 랭킹은 다 따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이렇게나 많은 매체들이 앞다투어 축구 선수 유망주를 선정하고 그 유망주 사이에서도 순위를 매기는지 몰랐는데요. 이게 다 한국 축구의 자랑 이강인 선수 덕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강인 선수도 2001년생 한국 나이로 23살이고 월드컵까지 경험하며 소속팀이나 국가대표팀의 주축 멤버라 할 수 있는데요. 그는 언제까지 유망주 꼬리표를 달고 다녀야 할까요? 오늘은 유망주의 의미와 기준 그리고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게요. 그 전에 잠시 시간 내주셔서 흥미로운 일상을 배달해드리는 저희 일상일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지난 5일 마요르카가 구관컵 32강에서 3부 리그 팀인 폰테베드라를 만나게 되면서 팀의 에이스인 이강인은 휴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그러나 마요르카가 전반 내내 답답한 공격력을 보이자 아기레 감독은 아껴두려 했던 이강인을 후반부터 기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시즌 팀의 원앤온리 공격 전술은 이강인의 날카로운 패스로 키 194cm의 장신 공격수 무리키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얼핏 보면 아주 단순해 보이는 전술이지만 이강인의 정확한 킥력으로 그 완성도가 무르익어 가고 있죠. 아니나 다를까 이강인은 활발한 움직임과 위력적인 드리블, 그리고 재치 있는 패스로 팀을 승리로 이끌면서 왜 그가 마요르카의 핵심 자원인지 재확인시켜 주었는데요.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그의 공격 전개 위력은 세계적인 수준이란 게 통계로 입증되었습니다. 월드컵에서 이강인의 90분당 득점 창출량은 1.8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90분을 뛰면 1.84골로 이어지는 패스나 드리블 반칙 유도를 선보인다는 의미입니다. 이강인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한 건 1.97을 기록한 잉글랜드의 공격수 스털링뿐이었죠. 무려 프랑스의 음바페와 브라질의 네이마르가 이강인의 뒤를 이어 각각 3, 4위를 기록했습니다. 90분당 슈팅을 만들어내는 능력도 세계 정상급이었는데요. 이강인은 경기당 8개에 가까운 슈팅에 기여해 음바페와 우드리고에 이어 전체 3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스포츠 매체 ESPN은 이강인이 90분간 경기를 뛰었다면 경기 결과 자체가 뒤바뀌었을 것이다 라고 호평했는데요. 그런데 소속팀과 대표팀에서 굵직한 행보를 전 세계 팬들에게 알리고 인정받았음에도 이강인은 유망주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발전 가능성에 있어 논쟁의 여지가 없는 7인, 아시아 유망주 5인, 라리가 원더키드 탑10 등 이강인이 선정된 유망주 타이틀도 다채롭거니와 키파나 스페인뿐만 아니라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선정 매체의 국가도 놀라울 정도로 다양합니다. 심지어 카타르 월드컵 직후 우리나라의 한 매체도 가장 기대되는 스포츠 유망주 부문에서 이강인 선수를 2년 연속 선정하기도 했죠. 정말 이강인은 당분간 유망주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할 처지일까요?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먼저 유망주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대체로 스포츠계에서 유망주로 꼽는 선수들은 육체적 성장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 17에서 23세 이하의 선수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이 중 신체 능력이 뛰어나며 스킬 습득 능력과 멘탈 발전의 여지가 큰 선수들을 유망주로 선정한다고 합니다. 사실 음바페나 홀란드처럼 나이를 초월하여 이미 위대한 누적 스탯을 쌓은 선수를 제외하면 나이가 어린 선수는 설사 당장에는 소속팀의 주력 자원이라 할지라도 그 선수를 유망주라는 단어 이상으로 포장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나이인 만큼 앞으로의 기나긴 선수 생활 동안 이 선수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이죠. 특히 유망주 시절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거라 믿었던 결점들이 끝끝내 보완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그 결점을 숨기기에 급급하여 정작 본인의 특별했던 장점을 더 뾰족하게 발전시키지 못해 그저 그런 선수로 낙오되는 경우가 빈번하죠. 갑자기 손흥민 선수의 절친이자 현재 튀르키예에 임대된 에버튼의 델레 알리가 급 떠오르네요. 이강인 선수도 실제로 과거 체력과 수비 능력이 부족하며 순간 속도가 그다지 빠르지 않아 소속팀은 물론 대표팀 벤투 감독에게도 철저히 외면을 당했는데요. 올 시즌 마요르카 경기를 보면 이강인은 매 경기 선발 출장하여 10에서 12km에 달하는 왕성한 활동량을 기록하면서도 팀 대평점 1위 퍼포먼스를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약팀으로 분류되는 소속팀의 특성상 선수비, 후 역습 형태의 전술에 완전히 녹아들어 순간 속도도 시속 32km까지 찍어버리는 발전을 보여주었죠. 그럼에도 장점인 킥력은 더욱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때문에 벤투 감독은 한때 대표팀 소집조차 허용하지 않았던 이강인을 월드컵에 매경기 기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강인이 소속팀에서 무리키와 맞추던 호흡을 비슷한 스타일의 조규성 선수와 재현한 모습과
골대를 맞춘 프리킥 장면은 여태까지의 그의 노력과 성과를 압축적으로 보여준 명장면이었죠. 이처럼 실력에서의 물음표를 지우고 있는 이강인 선수가 유망주 꼬리표를 떼기 위해 가장 필요한 두 가지는 시간과 명성인 것 같은데요. 먼저 만 23세 이후 시점에서도 꾸준히 지금의 성장세와 활약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장기 부상이나 치명적인 부상을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부상으로 유망주가 성장의 적기를 놓치는 것이 구단으로서는 가장 안타까운 사례인데요. 유망주를 평가할 때 당장 설익은 플레이를 펼칠지언정 피지컬 타령들을 해대는 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한편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강인의 몸값도 아직 그를 유망주로 보는 시선에 한몫했는데요. 매일 매 순간 선수를 지켜보지 않는 이상 선수들에게 책정된 몸값이 그 어떤 스카우트 리포트보다 더 강한 메시지와 정보를 전달할 때가 있죠. 월드컵 직전 이강인에게는 1200만 유로, 즉 한화 기준으로 약 163억 원의 몸값이 책정돼 있었는데요. 특히 바이아웃 기준으로는 타 구단이 마요르카에 232억 원을 지불하면 이강인을 영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의 금액은 타 구단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데요. 특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 속한 클럽들이라면 언제라도 부담 없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일 정도로 저가로 인식되어 이강인은 아직 성장할 여지가 있는 선수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다행히도 월드컵 무대에서 공개 오디션을 성황리에 마친 덕에 이강인의 몸값은 가파르게 올랐는데요. 스페인 현지 매체 마르카는 2022년 월드컵 휴식 기동안 몸값이 상승한 라리가 플레이어 베스트 10위를 추려서 발표했는데 여기에 이강인이 포함되었습니다. 심지어 상승폭으로는 전체 1위였죠. 1200만 유로에서 무려 43%가 상승한 1710만 유로였습니다. 이에 유럽의 각 구단들이 이강인의 가격은 오늘이 가장 싸다, 향후 얼마나 몸값이 치솟을지 모르니 일단 영입하고 봐야 한다라며 이강인 영입 전쟁에 뛰어든 상황인데요. 이제 유망주 틀을 깨뜨릴 터는 이강인 선수에 있습니다. 올해 만 22세 시즌을 보내게 되는 그는 유망주 판단의 기준이 되는 만 23세까지 앞으로 중요한 2년을 보내게 될 텐데요. 심지어 올해는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작년에 개최되었어야 하지만 코로나로 1년 연기된 만큼 이강인 선수가 좀 더 물오른 기량으로 금메달에 도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만약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로 병역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면 이강인이 한층 더 대세 축구 선수로 자리 잡는 데 대유리할 것 같은데요. 그간 이강인의 군 문제로 오퍼를 망설였던 빅클럽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파를 던질 것이며 큰 무대 체질의 강철 멘탈 소유자인 만큼 더 중요한 경기에서 더 많은 팬들에게 맘껏 가치를 증명해 보일 테니까요. 앞서 손흥민 선수가 그러했듯 이강인 선수 또한 소속팀에서나 국가대표팀에서도 리빙 레전드의 길을 걸어가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일상일보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